어쨌든 신변보호 절차 밟고 있다고 민주당이 밝힌 상태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이제 운영위에서 뭐 대통령실에 질의하고 그렇겠죠. 이럴 텐데 네네. 뭐 어떻게 보세요? 강혜경 씨도 뭐 자기 26,000개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면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있겠네요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어쨌든 이 제보자가 이 한 건만 제보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몇 건이 더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또 폭발력 있는 내용들이 공개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타겟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기화로 11월 2일 날 그 집회에서부터는 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과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루트로 이제 갈래로 갈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대정부 질의 뭐 이쪽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압박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장외투쟁,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갈래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장외투쟁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계속 주말에 열렸어요. 계속.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있는데 인원이 사실 적지는 않아요. 근데 더 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다. 꽤 광화문 일대가 조금 북적북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제 압박. 사실은 지금 이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테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상 탄핵 사유라고 또 이제 민주당은 자기 거를 자기가 이렇게 거부하는 건 탄핵 사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 텐데 국민의힘의 결국 선택이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해지고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명태균 게이트 특검으로 따로 발의 김건희 여사 특검하고 분리해가지고 요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그동안 명태균과 관련돼서 나왔던 거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이건 창원 산단 개입 뭐 그리고 오늘 뉴스버스 기사 보니까 뭐 저기 투기 과열지구 해제한 것도 자기가 했다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오니까 벌 국정 개입이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명태균 게이트 특검에 따로 하고 김건희 여사가 따로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지금. 의혹을 아예 분리를 해야 된다. 정 안 되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 거를 쪼개가지고 상설 특검을 가는 것까지 이제 정말 하다가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이거를 민주당이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원할 테고. 예. 지금 속보 들어오기로는 검찰이 명태균 씨 자택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뭐 명태균 씨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고 검찰이. 근데 채널A 보도를 보니까 명 씨가 검찰 조사는 못 믿겠다. 차라리 특검이 낫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찝찝하면 한 방에 그냥 끝내고 치워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특검 원하냐 이랬더니 그냥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다 했다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하세요? 요게 근데 먼저 장윤선 기자가 지금 7시간 동안 취재하고 인터뷰하고 왔거든요. 네. 거기서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특검 가자. 그래서 내가 이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처음으로 명태균과 의견이 일치한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달랐는데 특검 가자. 특검 가는 건 일치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의 생각이 뭐냐면은 오히려 검찰을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애들이 자기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애들이 자기들끼리 편지 돌려본 거 있었잖아요. 야 우리만 달려 들어가고 김건희는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했잖아. 그렇게 현실이 됐잖아요. 이것도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검찰이 무슨 장난질을 쳐서 자기만 엮고 윤석열 김건희는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특검으로 하면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딜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하여간 차라리 낫겠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재밌게 굴러가겠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왜냐하면 제보자가 강혜경 씨는 이미 다 드러났고 그리고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김영선의 오촌이에요. 김영선 의원의 오촌이고 그리고 그 법무법인의 법무실장 김영선 의원이 운영했던 뭐였죠? 거기에 법무실장이기도 하고 옛날에 명태균이 운영했던 언론사가 있어요. 시사경남의 보도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다 잘 아는 사람인데 김영선 쪽에 좀 가까운 거고 강혜경은 사실은 명태균 쪽에 좀 가까운 건데
여기가 지금 공익제보자 해달라고 지금 네. 본인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혜경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도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외에 운전기사들이나 뭐 등등등에서 이거 들은 사람들 지금 제보자에 있는데 명태균까지 이제 여기에 폭로전이나 이제 본인 살기 위해서 참전하면 이제 각자 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확보한 거 꽤 많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미 녹취 뭐가 매일 터져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거기에 명태균이 나 살기 위해서 터뜨리고 김태열이 터뜨리고 막 이런 식의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이. 성지영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막 각 언론사에서 또 국회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폭로들이 공개됐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때마다 와 이런 것까지 폭로되다니 다음날 가면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상태 같아요. 오늘 우리 되게 놀랐잖아요. 대통령 육성까지 나온 거. 내일이면은 와 이렇게 더 놀랄 만한 것들이 더 많이 공개되고 더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이제 시작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판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완전. 근데 사실은 이제 장윤선 기자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나 구속되면 10배로 갚아줄 거야. 뭐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지금 핵심 노치 다 풀 거야. 대통령과의 중요 노치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딱 2개를 딱 거명을 하던데 마음속에 딱 갖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명태균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기 녹취록 다 이렇게 외부 외장하드 같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파묘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파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하려면 파묘해야 된다라는 건데 검찰이 사실은 수사를 뭐 진짜 의지가 있으면은 뭐가 됐든 압수수색이라도 지금 저 정도 얘기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게 그러니까 니들이 감히 파묘할 수 있겠어 그런 건데. 명태균 씨를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게 저는 이상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 정도 증거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도 주변을 뒤지고 있다? 아니, 이렇게 증거가 많고 녹취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검찰을 믿을 수가 없어요. 검찰이 그동안 해왔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특검만이 답이다. 명태균하고 제 의견이 처음으로 일치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진짜 명태균 씨가 겁먹었구나.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쫄려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지난 주말에 뭐 명태균 씨를 만나고 온 다른 언론사 기자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이전의 명태균과는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겁먹은 표정과 말을 해서 자기네들도 깜짝 놀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아는 거겠죠. 야, 내가 정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밝혀지겠구나. 그것이 이제 오늘 밝혀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육성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어제 뭔 열렸는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하루도 지금 원래 이렇게 하면 좀 며칠 가야 되는데 이 이슈가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한동훈 대표는 사실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왜 저런 기자회견 왜 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미적미적했어요. 물로 따지면 되게 미지근한 물이었거든요. 왜 했을까? 되게 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를 하도록 배려하는 거 아니냐? 뭐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 언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갔다 와서 11월 달에 어떠한 해결책 메시지를 낼 거다. 그런 식의 보도도 나왔고 어떤 그런 기류를 잃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알았어. 너 의견 다 들어주고 우리가 11월 말에는 어쨌든 해답을 내놓을 테니까 좀 기자회견 때 우리 직접 공개하거나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분위기를 읽었으니까 그렇게 조금 별로 맛이 없는 밍밍한 기자회견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일이 터졌잖아요. 그럼 안타까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안타깝다.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완전히 주도권을 확 본인이 잡을 수가 있는데 막 칼 그동안 빼들어가지고 공격 앞으로 그래서 막 가다가 갑자기 잠깐만 우리 잠깐 휴전협정 잠깐만 하자고 해서 그 자리 멈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 이제 잘못이 드러났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가서 진짜 계속 세게 공격을 했으면 확실하게 이제 보수 우파의 중심과 주도권은 한동훈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친 게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 뭐 짧게 평가를 하자면은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니까 잘한 거는 선거 이긴 거죠. 아무리 뭐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 저기는 부산에서는 크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보다 더 벌어졌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단 하나도 인정할 게 없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유부단함도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매우 닮아 있는 리더십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로만 안 하지. 아, 술 안 닮아 마시는 있다. 윤석열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를 하나를 하다가 초점을 바꿔요.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 얘기하다가 그거 당내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고 갑자기 안 해요. 그러더니 뭐 3대 요구 꺼내서 뭐 김건희 뭐 라인 정리해야 된다. 뭐 이를테면은 활동 자제해야 된다. 그러다가 대통령한테 뭉개지니까 갑자기 안 해요. 그리고 특별감찰관 꺼내요. 특별감찰 이거 또 접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하고 비슷하거든요. 영수회담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일단 영수회담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한동훈하고 독대 안 하냐고 하니까 또 독대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뭐 제2부속실 만들겠다고 해. 그러다가 또 여론 잠잠해지면 뭉개. 똑같은 리더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닮은 꼴이다. 검사들이 다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닮아있다. 한 30년 같이 일하니까 이렇게 되나 보다. 닮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얘기하지만은 특감이 아니다. 특검이다. 본인이 이제 입장을 정해야 돼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 정리가 안 되면 한동훈은 정치인으로서 평가받기 힘들 겁니다. 김준일 평론가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는 판이 바뀌어가지고 특별감찰관에 목을 맬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라고까지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 특검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강한 요구를 국민들이 할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제 되게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메시지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좀 첫 번째 일성이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내놓을 첫 번째 메시지가.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어제 꽃바구니가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이제 꽃길을 사무실에 싹 깔아놓은 사진이 지금 보면은 이제 막 꽃길이 저기도 있고 사무실에도 쫙 깔려 있어요. 떡도 돌렸다 그러더라고요. 이 꽃길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저 약간의 입꼬리가 이제 흐뭇해하는 모습이 보여서 근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당시에 뭐 대선에 직접 관여한 것도 아니고 명태균 씨랑 뭐 인간관계 뭐 최소한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권에 대한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과 판단이 상당히 좀 실망의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좀 꽃을 받고 떡 돌리고 흐뭇한 표정 짓고 그것이 맞을까?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문도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처음에 첫 번째 단락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 자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자랑거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곱 번째 단락부터 반성의 이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거를 좀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 100일 됐으니까 본인 자랑하고 싶은 생각.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나 이렇게까지 좋은 일, 정말 훌륭한 일 많이 했는데. 그러한 억하심정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행보, 메시지, 뭐 말 이런 것들 되게 신중하게 잘 내야 될 것 같다. 되게 정말 긴밀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되게 신중한 행보와 메시지를 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이제는 선택을 해야죠.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는 거를 너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모를 대통령의 후보에 돼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탄핵 얘기하는데 뭐 아직 저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결정문 박근혜 탄핵 결정문 짧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이정미 대법관이 대법관이 아니었죠 그때.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소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박근혜 탄핵 사유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안 받겠다고 버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탄핵의 명분을 준다. 그거를 만약에 한동훈이 안다라면은 이건 수사를 받게 해가지고 이거를 어찌됐든 해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게 본인이 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제 사실 기자회견장에서도 다음 페이지로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특감이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는 해결책이냐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이 있는 전혀 거잖아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성과, 결과물로 당대표로서의 역량을 보여줘야 해요. 말만 하는 거는 저희가 말만 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제 권한이 없으니까 말을 하고 비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하는 거는 장성 처리하면 된다. 해결책을 보여줘라, 당대표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까는 대법관이라 헌법재판관이었죠. 네, 헌법재판관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그러니까 하나만 장 소장님이 이제 터트린 김건희 여사와 허은하 대표의 이 통화 뭐 시점은 지난 7월이었다고 허은하 네, 대표가 네, 밝혔는데 네. 허 대표는 나는 기자들한테 말한 적이 없어서 이제 용산에서 흘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 소장님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여튼 웃긴 에피소드가 많아요. 네. 저는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쪽으로부터 듣지는 않았고요. 네. 대통령실 분위기를 항상 저에게 많이 전달해 주는 분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에피소드 첫 번째. 네. 제가 CBS 얘기하기 전날 아 그렇죠. 우리 여기서 월요일 날 얘기했는데 성지호 앵커님과 김준일 대표님이랑 같이 제가 얘기했는데 그때는 아무 반응 없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음 날 MBC 네. 뉴스회전 나갔더니 왜 MBC에서 얘기하지 왜 CBS에서 얘기했냐고 제가 혼났어요 사회자분한테. 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리고 이걸 딱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지금 YTN 출연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랑 통화를 했는데 네. 서정욱 변호사가 저보고 어디서 들었냐. 그래서 똑같이 얘기했죠. 대통령실 분위기 아는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그랬더니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대통령실 보안 점검해야 된다고. 서정욱 변호사요? 네, 저보고 전화 빨리 끊으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금 대통령실에 빨리 얘기해가지고 지금 보안 점검하고 여러 가지 상황 점검 체크해야 된다고. 내가 빨리 얘기한다고 본인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예요. 서정욱 변호사. 직원이야 거기. 직원 같아 직원. 거기 공직기강 변호사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 네. 근데 허은하 아이고. 대표도 참 좀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고,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참 허은하 대표는 처신을 잘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만났어 봐. 만났어 봐. 어마어마한 구설수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방송하고 나서 그 통화를 했더니 혹시 방송에서 얘기한 야당 대표가 저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또 조심스럽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허 대표님 번거롭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보안 기강을 잡으면 네. 그러면은 장 소장님 휴민트 끊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대통령실 분위기를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서정욱이에요.